자신의 출출한 포트폴리오를 배부르게 채워주는 여기는 주식포차. 저는 주식포차의 황윤기입니다. 자, 코스피는 5.9%, 코스닥이 2%대 상승 보여주면서 어제 급락을 하루 만에 되돌렸습니다.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크게 또 끌어올렸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더 한번 커지는 국내 증시입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안에서 급등하는 종목만 쏙쏙 골라주는 우리 전영훈 전문가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그래도 상승 마감해서 참 다행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SK스퀘어 또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는데 SK스퀘어 말씀드리면서도 어제 하루 10% 넘게 급락했다고 해서 SK스퀘어에 대한 큰 그림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하이닉스에 대한 지분 가치 앞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그리고 향후에 M&A까지 생각해 보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또 갑자기 또 급등이 나왔죠. 예,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 급락이 정말 SK스퀘어 자체의 펀더멘털에 무너져서 나온 하락이었다면 오늘처럼 바로 강하게 되돌림 움직임이 나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퀘어 자체가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도 하이닉스가 좀 밀리면서 보유 지분 가치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시험까지 한 번에 좀 나오면서 낙폭이 좀 과도하게 커진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반대로 하이닉스가 또 시장의 중심에 다시 서면서 스퀘어 역시 강하게 반응을 해준 거예요. 여기서 스퀘어의 구조를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스퀘어는 직접 반도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여러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ICT 투자 회사고 그중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결국 하이닉스잖아요. 그럼 하이닉스의 지분을 거의 20% 갖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기업 가치가 또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스퀘어가 갖고 있는 NAV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하이닉스 반등 주니까 스퀘어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등이 좀 중요했던 시점이었고 그 아침 상황하고 지금을 좀 비교해보면 업종별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지만 지금은 상승 마감해서 다행이지만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대형 반도체주 쪽에 있었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오늘 같은 경우는 로봇이나 2차 전지, 통신 장비 같은 업종들 보면은 좀 힘이 빠졌잖아요. 결국 시장에 대해서 이슈가 강한 재료에 집중됐기 때문인데 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이슈가 워낙 또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시장의 자금이 자연스럽게 대형 반도체 쪽으로 몰리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스퀘어한테도 굉장히 중요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돈을 벌면 그냥 하이닉스 주가만 올라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익이 커지면서 배당 여력 역시 커질 수 있고 스퀘어도 하이닉스 지분을 거의 20%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금이 스퀘어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일단 하이닉스가 또 다른 또 이슈가 하나 있었죠. 바로 이제 노사에 대한 이슈였는데 이번 이제 임단협에서 성과급을 PS 지급 방식을 이전 현금 100%에서 현금 40% 주식 60%로 변경하는 방안을 잠정 합의했잖아요. 구성원이 희망을 하면은 최대 100%까지 주식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냥 직원들이 성과급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받는다.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이닉스의 현금 흐름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이닉스가 지금 HBM 중심으로 막대한 이익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영업이익이 많이 나와도 설비 투자하고 인건비 나가고 성과급 지급하고 나면 실제 회사에 남는 현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과급 가운데 상당 부분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구조가 자리 잡게 되면은 성과급을 빠져나가는 현금 부담 일정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회계상 비용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철저하게 현금에 대한 흐름 문제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이닉스가 전날에 누적 잉여 현금 흐름 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정책까지 나왔기 때문에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하이닉스가 HBM으로 돈을 많이 번다. 그럼 여기에 성과급 지급 방식까지 주식 중심으로 바뀌면서 현금 유출 부담을 관리한다. 그러면 회사에 남는 현금, 즉 FCF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FCF 상당 부분에서 다시 주주 환원하겠다고 했죠. 그럼 최대 주주가 누구죠? SK스퀘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성과급 제도 변화도 SK스퀘어가 완전히 동떨어진 뉴스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부터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만 볼 게 아니라 현금이 얼마나 남느냐를 같이 봐야 되죠. 왜냐하면 스퀘어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하이닉스의 장부상 이익이 아니라 결국 배당이라는 실제 현금 때문인데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그래서 하이닉스의 주당 배당금이 크게 확대될 경우 스퀘어에 받게 되는 그 배당 수익이 1조 원대를 넘어서 갖고 엄청난 규모로 커질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스퀘어의 선택지가 완전 달라지죠. 예전에서는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면 스퀘어의 장부상 지분 가치가 올라간다는 논리였지만 앞으로는 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이익 배당을 통해 가지고 스퀘어의 실제 현금 연결되는 그림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에 가냐?
저는 이게 스퀘어의 다음 단계라고 생각해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할 수도 있고 배당을 확대할 수도 있죠. 실제로 SK 스퀘어가 그동안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적극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M&A까지 또 보면은 하이닉스에 들어오는 현금을 HBM 장비라던가 첨단 패키징 AI 데이터 센터처럼 이전 반도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성장 기업을 인수하게 된다면 지금은 스퀘어 기업 가치 대부분이 하이닉스에 의존하고 있지만 새로운 성장 기업이 하나둘씩 붙으면서 스퀘어 자체 NAV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림은 하이닉스가 HBM으로 이익을 만들고 성과급 지구 구조까지 바꾸면서 현금 흐름을 관리한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고 그 돈의 일부가 배당으로 최대 주주 스퀘어한테 들어온다. 그러면 스퀘어는 그 현금으로 자사주 소각을 하거나 새로운 성장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새롭게 확보한 기업 가치가 다시 SK 스퀘어 순 자산 가치에 붙게 되면 저는 앞으로 이렇게 선순환이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다가 또 SK 하이닉스에 대한 노사협의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서는 임금의 3% 이내 이연하고 다시 흑자로 전환되면서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뭐 당장 주가를 올릴 만한 엄청난 호재로 볼 필요는 없고 다만 하이닉스처럼 매너리 업황 사이클을 크게 타는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좋을 때는 성과를 나누고 업황이 꺾여서 적자가 발생하면 노사가 같이 현금 유출을 줄이면서 버티고 다시 업황 회복하면 이연된 또 임금을 지급한다. 그러면은 결국 반도체 다운 사이클 안에서도 현금 흐름과 고용을 같이 방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SK 스퀘어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SK 하이닉스의 재무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나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대부분 하이닉스 지분이 얼마짜리인데 지주회사니까 여기서 몇십 % 할인하자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잖아요. 근데 하이닉스의 현금 장출력이 계속 커지고 있고 그리고 현금이 배당을 통해서 스퀘어로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은 스퀘어가 그 돈을 활용해가지고 자사주를 소각하고 좋은 기업을 인수하고 투자 성과까지 보여주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냥 단순 지주회사가 아니라 반도체하고 AI 중심에서 투자하는 투자 플랫폼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올랐다고 해서 사실 무조건 계속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보다도 현재 시장 지수는 강하지만 체감이 모든 종목은 똑같은 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퀘어도 마치 또 어제처럼 또 급락이 나온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고 오늘 또 강한 반등이 나왔지만 여기서 단순히 하루 주가만 보고 끝내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더 명확해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SK 스퀘어도 좀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스퀘어도 스퀘어지만 우리가 급등 또 잡았으니까 다음 종목도 있었죠. 오늘은 또 미래에셋생명을 한번 또 잡았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공개 방송에서 지주사하고 증권주 한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순환매 안에서 안 갔던 업종에 대한 순환 섹터로 봤을 때 증권주도 좀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오늘 바로 급등이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래에셋생명을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냥 보험주 분위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핵심이 크게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와 금리 그리고 수급 이 세 가지였어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뭐 순환매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보험금 예실차 개선 가능성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미래에셋생명이 1분기 예실차가 177억 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보험 손익에 부담을 줬었지만 오히려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주식은 이미 좋았던 것보다 안 좋았던 거에 대해 좋아질 때 주가가 강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실차가 또 정상화된다면 그동안 실적을 눌려왔던 보험 손익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1분기 당기 순이익도 거의 534억 원에서 전년 대비 115%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투자 손익이 586억을 기록하면서 실적을 받쳐줬기 때문에 투자 손익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보험 손익까지 좋아진다면 미래에셋생명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금리 부분에서도 미국에서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좀 유지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신규 채권이나 재투자 자산에 대한 수익률을 높일 환경이 또 만들어지고 있었죠. 물론 이제 금리 상승이 물론 보험사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호재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산운용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미래에셋생명은 오늘 19%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또 급등 한번 또 잡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종목도 좀 중요하다라고 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설명드릴 종목은 HPSP예요. 그러니까 HPSP를 하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죠.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반도체가 계속 작아지고 미세화되고 있잖아요. 결함도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그걸 결함을 좀 줄이고 수율을 높여지는 공정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HPSP가 지금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기술력도 굉장히 좋고 또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이게 진입장벽 자체가 높다 보니까 그냥 자체로만 기술력 자체만으로도 강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AI와 HBM 투자에 대한 확대도 수요도 계속 늘어나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체들도 투자를 늘리겠죠. 그래서 공장만 많이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도체 성능이 점점 고성능화되고 있을 때 여기서 공정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해지고 있다라는 이런 변화 속에서 HPS는 상당히 유리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차트를 보면은 29일 저점 딛고 나서 오늘도 빨간불로 마무리해줬는데 충분히 더 추가 상승 가능 여부를 좀 남겨두고 있다 보니까 저는 HPSP도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58,000원, 손절가는 41,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